먼저 국내 증시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토러스 투자증권의 오태동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최근에 코스피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중한테 1,900선까지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900선 정도에서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인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 점이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1,900, 지금 122동 평균선이 1,895포인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90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연말까지를 좀 놓고 보면은 앞으로도 이제 해결돼야 할 문제들, 그리고 불확실성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1,900에 대한 지지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0이 하회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주 일요일 날 스페인에서 선거가 끝난 다음,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구제금융이 임박하지 않았냐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스페인 국채금리가 2년짜리는 2.75%까지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사실은 구제금융을 이미 가정한 금리까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이미 그 금융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 반면에 재정절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재들, 특히 미국 경기가 재정절벽이 없더라도 경기가 지금 둔화 국면에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이 매크로 단에서, 경제 지표 단에서 시장이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로 올라갈 힘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점들. 그래서 지금은 저가 매수세로 1,900선을 지키고 있지만 한 차례 밀릴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한 차례 더 하락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해결돼야 하는 문제들, 그렇습니까? 대외적인 불확실성 변수들, 그리고 환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또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외국인의 매매 포지션은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보게 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히 아시아 중국 경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율 모멘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런 것들 3가지가 다 모두가 다 이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과 그 미국의 자금과 연관되어 있는 주택 경기들, 최근에 미국의 기존 주택 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은 결국은 주택 경기가 일정 부분 리바운드 한 다음에 다시 소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그렇게 보면은 그동안 버팀목이었던 미국 주택 경기들도 다소 조정기에 진입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 그렇게 보면은 당연히 해외 증시에 대한 그런 방향성 자체들도 그렇게 우호적으로 이제 미국 자금들이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 오일머니에 대한 그런 그 규모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은 그동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자금들이 상당 부분 아시아 증시로 들어왔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자금 유입도 줄어들 가능성들. 다시 말씀드려서 전반적인 그 경기 매크로 단에서 모멘텀들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환매력도를 보게 되는데 유로존에서 리스크가 더 완화되지 않는다고 보면은 원달러 환율 1,100원이 상당한 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요. 외국인 입장에서 환매력도 어느 정도 이제 매력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그런 국면을 가기 때문에 비록 강하지는 않을지언정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두는 그런 방향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연기금 혹은 주가가 더 밀려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주식회 펀드의 순유입, 이런 부분들에 좀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환경은 아주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업종별로 종목별 투자 전략은 세워봐야 할 텐데요. 먼저 최근에는 업종 종목별로 보자면 차별화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좋지 않은 쪽을 꼽으라면 소재라든지 산업재 쪽을 꼽아볼 수 있을 텐데요. 이쪽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분들이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이제 수급상으로 이런 부분에서 바닥 확인만 되면은 자금 유입이 나오면서 리바운드 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한 달 정도 전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오히려 더 밀리는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전 세계 주요 소재 업종 주가가 다 안 좋죠. 오늘 같은 경우들도 듀폰 같은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패턴들을 이제 보여줬는데, 결국은 그 소재 업종 같은 경우들은 이익이 안 좋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맞는 그런 과정들을 밟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제 가격 메리트가 어느 정도 높아진 거는 사실인데, 적어도 실적에 대한 그런 부진한 부분들을
반영한 다음에 시장이 저가 매수를 고려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소재업종, 산업재 종목에 대한 투자 시기를 지금보다는 11월 달 이후로 좀 밀어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11월 달 정도 되면은 중국의 지표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아래쪽으로 주가를 더 아래쪽으로 미루는 그런 힘들은 많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타이밍을 조금 더 미뤄보자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초 지금 중국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에서 또 정권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권 교체가 있고 난 다음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데 정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경기 부양책들은 그렇다면 뭐 곧바로 나오는 건가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11월 8일 날 중국에서 전국 대표회의, 이제 당 대표회의가 열리죠. 예. 이때를 통해서 이제 5세대 지도부들이 이제 최종 확정이 되겠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정치적인 이슈에 주로 포인트가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들의 그런 톤들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연말까지는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 얘기보다는요. 그 기본적인 배경들은 차기 정권 같은 경우들은 다시 한번 이제 중국의 그 농촌 지역들에 대한 민생 회복들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과거에 기존 정권들이 가졌던 도시 지역의 도시화들 이런 포인트보다는 조금 중산층 이하의 부분들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11월 8일 날 예정되어 있는 당대표 회의 때는 전반적으로 정권 교체에 좀 주력을 할 것 같고요. 경기 부양 정책 얘기들은 올해 넘어가면서 내년도 초부터 내년도 3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전인대 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의 경기 모멘텀, 중국의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과거보다는 조금 느리게 완만하게 시장에 반영되지 않겠나라고 보면요. 소재 산업재 모멘텀들도 조금 그 강도가 연말까지는 그렇게 높진 않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와 반면에 또 최근에 시장이 지지부진함에 따라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내수주의 선전은 좀 돋보였거든요. 네네.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주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내수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시장이 많이 혼동스러워하십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구조적으로 뭔가 한국의 그런 산업 사이클들이 바뀌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입장입니다. 레저라든가 뭐 서비스업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뭐 미디어 이런 업종들이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소외됐던 업종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내수주의 특징들이 기존의 내수주에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다는 점들이죠. 내수주가 안고 있는 한계들은 결국은 과점화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수출 경쟁력이 약하고 그렇다 보니까 기업이 디스카운트 받는 과정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걱정들을 했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수주 기업들이 이제는 마치 축구로 본다면은 수비수가 이제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 수출을 하고 있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중국의 중산층들이 확산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 서비스업과 그리고 문화산업들을 수출하는 패턴으로 이제 한국의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이들 업종들이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들 업종에서 대형주가 나올 가능성들도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는요. 상당히 긍정적인 그 추세가 나올 것 같고요.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실 것들은 과거에 호남석유와 그리고 현대중공업들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중국의 그런 설비 투자 사이클에 의해서 4년 동안 5년 동안 강세를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패턴들이 내수주 중심에서 내수주 중에서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일단은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길게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는 게 네.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눌림목이 만약에 연출될 때 접근을 하면 괜찮겠네요. 네, 저희는 비중을 누를 때마다 사자는 입장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로투자증권의 오태동 부장과 함께 시장의 전반적인 지수와 수급 그리고 여러분 관심 많으신 소재와 산업재 내수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